최근 무더운 날씨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외출을 앞두고 어떤 휴대용 선풍기를 챙겨야 하나 고민 중이신 분들 많다고 하는데요. 같이 한번 고민해 보시죠. 안녕하세요, 김수연입니다. 올해 여름 더위도 장난이 아니죠. 높은 기온이 계속 이어지면서 더위에 고생 중이신 분들 많으실 텐데요. 외출할 때면 휴대용 선풍기 하나쯤 챙길까 하는 생각이 절로 듭니다. 근데 휴대용 선풍기 종류가 엄청 다양해졌단 말이죠. 어떤 제품이 나에게 맞을까 고민되고 또 어떤 건 피해야 할까 판단이 어려울 수 있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시중에 다양하게 판매 중인 휴대용 선풍기를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요새 불쾌지수도 높고 활동하기 너무 힘들어요. 할 땐 구독! 요즘 나오는 휴대용 선풍기들 종류가 확 많아졌습니다. 기본적인 휴대용 선풍기 일반적으로는 이렇게 생겼죠. 익숙하게 자주 본 형태입니다. 또 일명 넥풍기, 목풍기라고 해서요. 목에 걸어두고 쓸 수 있는 종류가 있고요. 바람의 범위는 줄이면서 바람의 세기를 키운 휴대용 선풍기들이 있는데요. 통상적으로 Z라는 표현을 함께 써서요. 제품명 표기를 하는 케이스가 많습니다. 또 냉각 패드를 부착하고 쿨링, 냉각, 에어컨 같은 네이밍으로 판매되고 있는 제품들도 있죠. 자, 먼저 기본 휴대용 선풍기입니다. 풍속 옵션만을 가진 평범한 일반 손선풍기예요. 물론 이 기본 선풍기들 안에서도 브랜드에 따라서 특징들이 제각각입니다. 팬이 큰 중형 사이즈 모델, 바람 세기 옵션이 세분화되어 있는 모델, 대용량 배터리가 탑재된 모델들도 있고요. 헤드 틸팅이 지원되는 모델 등 종류가 많죠. 이런 특징들은 차치하고요. 일단 제가 가져온 이 기본형 제품, 마이크로 5핀 충전 단자를 사용하는 모델이 아직 꽤 많이 있는데요. 이 제품도 마이크로 5핀 충전 단자가 들어갔습니다. 마이크로 5핀이 충전 속도도 좀 느리고 충전 라인도 은근 찾기 까다롭잖아요. 타입 확인은 한번 해보시길 추천드릴게요. 그리고 이 제품처럼 보조 배터리 역할도 하는 선풍기도 있는데 따로 보조 배터리를 안 챙겨도 되는 점은 편하겠네요. 그리고 또 하나의 팁! 거치대가 함께 포함되어 있는 제품을 꼭 고르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거 툭 하면 잃어버리거든요. 거치대는 업무 테이블이나 내 방 책상 같은 생활 공간에 두고 사용하시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날개 크기도 꽤나 중요한데 날개가 큰 선풍기들의 바람의 면적이 넓어서 비교적 시원할 순 있지만 부피가 커서 휴대성이 떨어질 수 있어요. 휴대성과 시원함 중 보다 중요하게 생각하는 포인트에 맞게 제품을 선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일명 넥풍기라고 부르는 이 제품. 넥풍기는 일단 양손이 자유롭다는 점이 장점이죠. 한 손에는 손선풍기, 그리고 다른 한 손엔 스마트폰만 사용을 해도 벌써 손을 다 사용하잖아요. 가방을 들거나 손을 써서 일을 해야 할 때면 손선풍기는 제대로 쓰지도 못하면서 짐이 되는 순간이 생기는데요. 넥풍기는 그런 점에서 자유롭습니다. 다만 무게는 한번 고려해 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대부분 이렇게 목에 걸어두면 쇄골을 누르는 구조가 되거든요. 장시간 사용하게 되면 불편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프리스탑 설계가 된 제품들이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또 한 가지 확인 필요한 건 바로 소음입니다. 제품 특징상 귀 바로 밑에서 팬이 돌기 때문에 소음이 조금만 큰 제품을 쓰면 은근히 신경 쓰이더라고요. 소음에 예민하신 분들이라면 저소음을 강조하면서 나온 제품들 중에서 BLDC 모터가 들어간 제품을 고려해 보시기를 추천드릴게요. 그리고 이건 겐취이긴 한데요. 장시간 얼굴에 직접 이렇게 바람을 쐬면 머리가 헝클어지기도 하고 눈도 건조해지잖아요. 그래서 저는 여러 종류의 넥풍기 중에서 바람이 이렇게 목 쪽으로 나오도록 설계된 제품을 선호합니다. 목 쪽에 바람을 쐬는 것도요, 충분히 더위 해소에 도움이 되더라고요. 이번에는 냉각 패드가 들어간 제품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선풍기 가운데 이런 패드가 들어가고요. 냉각 반도체 손선풍기 이런 표현을 쓰기도 하는데 반도체라고 해서 굉장히 특별한 건 아니에요. 보통 차량용 냉장고나 CPU 냉각 장치 같은 곳에 흔히 사용이 되는 기술인데요. 사실 일반적인 상황에서 이 반도체 냉각 방식은 효율이 떨어져서 잘 활용되지 않는 방식입니다. 저전력으로 사용 가능한 점, 부피가 작다는 점이 손선풍기와 조합이 딱 맞아떨어져 몇 년 전부터 인기를 끌었었죠. 한 번도 써보지 않은 분들을 위해서 단순하게 말씀드리면요, 큰 기대를 하지 않으면 꽤 유용합니다. 더위를 심하게 타는 분들이라면 저는 추천하는 편이에요. 일반 선풍기처럼 쓰는 것도 가능한데 이렇게 쓰면요, 냉각 패드의 시원함이
정말 도움이 됩니다. 근데 피부에 딱 붙여서 쓰면은 바람이 빠져나가지를 못해요. 바람 강도가 확 떨어지기 때문에 이렇게 톡톡 두드리듯 사용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물론 효율이 좋은 냉각 기술은 아니라서 한여름만 높은 온도의 야외에서 효과를 보기는 힘들고요. 그리고 전력을 많이 안 먹는다고 하지만 최대 풍속에서 냉각해도 활성화 시 사용 시간이 더욱 짧아지기 때문에 이 점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고출력 손 선풍기 류입니다. 이 제품들은요 보통 날개가 이렇게 작고요, 헤드 부분이 작고 긴 구조로 되어 있어요. 좁은 면적으로 바람을 강력하게 출력하는 목적을 분명히 갖고 있는 제품인데요, 제가 가져온 제품은요 5단 풍속 옵션을 지원합니다. 최대 풍속에서 바람 강도는요 오늘 소개한 그 어떤 제품보다도 훨씬 강력해요. 그리고 가장 시끄럽죠. 물론 장점도 있습니다. 정말 땀을 날려버릴 만큼 출력이 강하다 보니까요, 특수한 케이스에서는 유용하겠다 싶었습니다. 하지만 조용한 실내나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와 같이 일상에서 이 선풍기를 최대 풍속으로 사용하는 건 저는 조금 무리라고 봐요. 또 워낙 바람의 면적 자체가 좀 좁아서 조금만 멀리서 사용하면 효과가 많이 떨어지기 때문에 저는 서브용으로 충전을 해둔 채 평소 가방에 넣어두고 다닐 것 같네요. 자, 오늘은 시중에 판매 중인 휴대용 선풍기들의 종류와 포인트들을 쭉 한번 살펴봤는데요. 제품들마다 특징이 좀 명확해서 딱 이 제품이 최고다라고 깔끔하게 정리하기는 어려울 것 같죠. 그래도 사용하게 되는 환경에 따라 이런 제품이 나에게 맞겠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도움이 되셨길 바라겠습니다. 더위에 예민하신 분들이라면요, 2개 제품쯤은 갖고 사용하셔도 효율적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상황에 맞게 잘 선택하셔서 올여름 더위 잘 극복하셨으면 좋겠네요. 찾아봐도 이게 뭔 말이야 싶은 다양한 이야기, 지금까지 안녕 누나 김수연이었고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눌러주세요. 그럼 다음에 만나요. 안녕.